인간의 심리도 보수와 진보 또는 새로움과 익숙함 이런 것의 충돌이 일어나죠. 영어 학습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 학습법, 자신이 받아온 영어 학습법이죠. 이것을 지속하는 사람, 가장 많은 한국 사람이 하는 학습법입니다. 거의 99%.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문법 베이스, 구조 베이스, 패턴, 영작, 부동사 등등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건 기존의 학습법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오는 학습법이죠.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 이분들은 잘못하면 유사과학 같은 영어 강의 희생양이 될 수 있죠. 물론 앞에 나온 전통 기법은 희생양이 된 지 오래됐지만 스스로 희생양이 아니라고 하니 희생양이 없는 걸로 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결론을 내리면 새로운 것은 검증이 안 되었고 과거의 것은 번역의 목적을 두고 있어 영어라는 목적에 맞지 않죠. 그래서 과거의 것은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것은 이제 점점 검증되어 가고 있거든요. 수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영어 학습, 다시 말해 문법, 암기, 반복이 아닌 새로운 학습으로 영어에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네덜란드 등등 독일,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영어를 한다는 거죠. 물론 공교육에서 하는 것이라 학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의 기초는 노암 촌스키 이론을 근거로 영어학습의 습득의 몰입 방식을 접목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영어를 습득하게, 다시 말해 영어 독해를 잘하고 싶으면 독해를 하고,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 리스닝을 하고, 리스닝도 우리처럼 연어 가르치는 게 아닌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보는 영어 방송들이 바로 한국어로 더빙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영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노암 촌스키 이론을 근거로 하기에 유사과학은 아닌 거죠.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한 영어 강의는 유사과학입니다. 또는 천둥설 지구가 평평하다 같은 경험의 한계에서 나온 영어 강의일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증된 이론을 근거로 한다면 이 방법이 잘못될 확률은 훨씬 적어지겠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근거죠. 그 근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지금의 학계가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뉴턴의 이론을 배웁니다.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분 있을지라도 상당 부분 근거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영어 강의를 찾는다면 보수적인 방법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영어 강의의 보수적인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보수적인 접근을 좋아하지만 영어만큼은 근거가 있는 진보적인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수적인 문법이라는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 시대로 넘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과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분은 많은 거 틀렸죠?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바로 땅과 사과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표현했거든요. 누가 봐도 아니죠. 자, 근거는 하여튼 왜 진보적인 것을 영어만큼은 선택해야 되느냐? 정치가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만큼, 영어만큼은 그러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과거의 것은 종교 서적 번역 같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영어학습법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프로이센이 했던 강제적인 학습법으로서 종교적인 냄새가 납니다. 근면, 성실, 복종, 극복, 암기, 인내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학습을 할 때 과거에 깜지 같은 단어 시험을 보는 것들이 바로 그에 속합니다. 시험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매를 맞거나 다시 한번 쓰게 하거나 100번 쓰게, 20번 쓰게, 반복하게 쓰게 해서 근면, 성실, 극복, 암기, 인내 같은 종교 행사가 바로 영어 행사에 결목된
결합된 그런 잘못된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식은 버려야 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100% 맞습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노암 촘스키의 방법, 그 사이에 말했던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 물론 그분은 이렇게 강의해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론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으면 이론을 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것은 뭐죠? 바로 공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영어에서는 뭡니까? 언어에 대한 이론을 접목하는 게 강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분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걸 근거로 만드는 거죠. 자, humans omnivorous. 인간은 잡식성입니다. Meaning that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they can consume 먹고 digest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A wide selection 폭넓게 선택한 plant 식물과 animal 동물을요. Found in their environment 환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변 환경에서 그렇죠? 식물과 동물을 먹는 거 잡식성이죠 인간은. The primary advantage to this 이것의 제1의 이점은 뭘까요? 바로 they can adapt nearly 그들은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 거의 모든 지구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disadvantage 그러면 단점은 무엇인가? 그렇죠. 장점만 있지 않겠죠. 모든 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것은 no single food 어떤 싱글 하나의 음식도 provide nutrient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necessary for survival 생존에 필요한 그 영양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Humans must be flexible 당연히 인간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있죠. enough to eat 먹을 정도로 충분히 variety of item 다양한 품목들을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유체적 성장과 maintenance 관리 유지 이것에 충분한 그러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불구하고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주의해야 됩니다. 충분히 랜덤하게 ingest food 음식을 섭취할 정도 랜덤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충분한 충분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랜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음식을 There are physiologically 생리학적으로 harmful 해롭거나 또는 possible 아마도 fatal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연해서 분명 다양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유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랜덤하게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생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고 그렇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This is dilemma. 이게 딜레마입니다. The need to experiment. 자, 뭔가를 새롭게 실험해야 된다는 필요. Combined with the need for conservatism. 뭔가 보수적으로 바꾸지 않는 거죠. 그냥 보수적으로 먹던 거 먹는 거. 그냥 보수적으로 그거자 하는 욕구와 결합해서 새로운 거를 실험하고자 하는 욕구. 이 두 가지 결합하죠. 이러한 딜레마가 is known as omnivore paradox. 잡식동물의 패러독스로서 알려져 있죠. It results in two contradictory psychological impulses. 이것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contradictory, 모순되는, 충돌하는 심리학적 충동을 가져오죠. Regarding diet, 식사에 관련해서 First, attraction to new food. 첫 번째 거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끌림. Second, 두 번째 거는 preference familiar food. 익숙한 음식에 대한 선호.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이게 보수적이고 이쪽이 이제 진보적인 거라 보셔야겠죠. 근데 영어학습에서는 보수는 안 됩니다. 진보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결판이.